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게 얼마만이에요? 한 그러게요. 6개월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쵸, 느낌은. 그러니까요. 아,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아니, 요새 진짜 그 환절기이기도 하고, 뭐, 여기 달라스, 텍사스 쪽이 그 꽃가루 알러지 최악의 도시 텍사스 안에서 1등으로 뽑히기도 하고 뭐 지금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올해가.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알러지가 심한데, 네네. 정말 올해는 방금 얘기 드렸지만 정말 쌍코피 터질 정도로 너무 심했고, 제 주변에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요. 약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어. 그 코풀도 조심하세요. 저처럼 보시면 안 돼요. 눈이 알러지가 심해서 눈 네네. 흰자가 막 약간 젤리처럼 아, 네네네. 막 부풀어 오르죠. 너무 부풀어 올라가지고 정말 올해 좀 그러니까 알러지도 심하고 많은 분들이 면역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더 같아요.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들 좋은 계절이 오는 만큼 또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뭐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한국에서만 이제 한 400만이 넘고 미국만 한 3,700만 명? 엄청 흔하고 네. 엄청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엄청 심각한 네네.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이거 솔직히 많이 아시니까 안 했는데 생각보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약을 꽤 오래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네네. 복용을 이때까지 잘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좀 계셔서 아. 한번 겸사겸사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약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흔한 질병, 성인 대표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더 이상 성인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 어린아이들도 많고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병이긴 한데요. 요 당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선 당뇨라는 이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체내로 흡수되지 못한 당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인데요. 네네. 이제 소금이란다. 설탕과 뇨, 이제 오줌이라는 뜻인데 네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제 작용을 잘 안 되는 대사질환의 일종이에요. 네네. 이럴 때 이제 혈당이 높아지고 이제 신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혈당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를 말하고요. 네. 이제 당뇨병은 신체가 혈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이 당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육과 이제 뭐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또 뇌로 가는 주요 연료 공급원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에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고혈당이 지속되고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만성 질환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이제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사실은 이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것 같기는 맞아요. 한데. 예전에는 당뇨병 걸렸다 그러면 정말 이제 네. 막 진짜 사형 선고 네, 받듯이 그쵸. 좀 그랬죠. 저희 집안에 이제 당뇨가 좀 있는데 네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96세까지 장수하셨는데 와. 당뇨 이제 진단을 꽤 젊은 나이에 받으셨어요. 아, 받으셨는데 그때 정말 의사가 다리 잘라낸다 그랬었어요. 그럴 정도. 그런 합병증으로. 아, 그렇군요. 네, 자르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뭐 약들도 좋아지고 저희 막 그러다 할아버지는 보니까.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어. 자기가 이제 칼로리 다 적고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정말 치료 안 하시면은 그때 자르셨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그냥 되게 뭐 흔하고 옆집 누구도 걸려 있고 앞집 누구도 걸려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나이 들면 다 네. 걸리는 병이야 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주 그쵸? 합병증이 관리를 안 할 경우.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 당뇨병도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또 그 당뇨가 걸리는 원인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선 인슐린이 하는 일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저번에 대사증후군 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 인슐린 자체는 저희 몸에
간에서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제 인슐린은 혈류로 방출이 돼서 혈류 속에 있는 당의 양을 줄여줘요. 네, 이제 네.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수치도 원래 떨어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무엇인가 하면은 포도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인데 이제 이 포도당은 음식과 간에서 나와요. 네. 이제 당은 인슐린의 도움으로 세포로 들어가는 혈류로 흡수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세포 쪽으로 이제 가고, 네. 이렇게 우리 몸은 필요한 당을 이렇게 다 쓰고 남으면 그걸 이제 간에 저장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오랫동안 먹지 않고 뭐 어디 뭐 고립되었다가 네네. 구출되신 분들이 뭐 며칠 안 먹고도 버텼다 이런 것이 이제 그랬을 때 포도당 수치가 낮아졌을 때 간에 저장되어 있던 이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해서 필요한 세포랑 이제 장기로 이제 공급하는 거죠. 아, 이 우리 몸은 알면 할수록 그렇죠. 똑똑해요. 참 그죠? 또 이렇게 살아남는 법들을 어쩜 이렇게 정교할까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네네. 정말 이럴 때 저는 신의 존재를 믿어요. 진짜요.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게 이 아니니까. 과학을 정말 더 하면 할수록 저는 정말로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며칠을 좀 식사를 제대로 못 하더라도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쵸. 하는 것들을 한다, 역할을 한다. 네, 그게 이제 인슐린이고 당뇨는 이제 제1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제1형, 2형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뭐 1형, 2형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이제 약간 별개의 존재가 이제 뭐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임신성 당뇨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1형 당뇨는 예전에는 이제 소아당뇨라고 많이 불렀어요. 네. 네,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렇게 거의 좀 어렸을 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렇군요. 진짜 애기들 막 한 3살쯤 애기들이 막 4살쯤 애기들이 요즘 인슐린 펌프하고 있는 거. 이런 건 거의 100% 1형 당뇨고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거 보면.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형 당뇨 경우 인슐린 저항성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네.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서구화된 식단이 많아요. 고열량, 그러니까 고지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고단백. 당뇨병인 그쵸? 거죠. 요게 이제 나이 들어서 오는. 네. 근데 요즘엔 또 좀 나이가 점점 내려가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습관이 너무 서구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원인으로는 뭐 스트레스, 뭐 운동 부족, 뭐 유전자, 췌장 수술, 네네. 뭐 감염, 뭐 약제 등에서 일어서 생길 수 있고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잠재적으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당뇨가 이제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인 거, 당뇨병 전증. 그러니까 아직 당뇨라고 하기에는 수치가 조금 낮은데 네네. 정상의 범위는 아닌 그걸 때 그러니까 당뇨병 전증. 요거를 방치하면 당뇨로 갈 수 있다 그쵸. 하는 고단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신성 당뇨는 아마 임신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검사하거든요. 맞아요. 임신성 당뇨가 있는지. 요게 만약에 요것도 치료를 안 하시면 되게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 임신성 당뇨의 경우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은 거의 병상으로 되돌아오기는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산을 하고 당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네네. 당뇨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었을 때 당뇨로 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닌 분들에 비해서.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있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이 원인이 막 확실하게 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네. 둘 다 이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진짜 이게 보면은 그 많은 질병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뭐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 혹시라도 뭐 제1형 그러니까 어릴 때 소아당뇨 뭐 이런 걸 앓고 있었던 사람들도 거의 유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형 당뇨를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당뇨병 면역 체계 세포 존재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소아당뇨를 앓았다 하면은 내 네네.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 그러면 받아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이 항체를 가졌다고 해서 다 당뇨에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그렇죠. 확률이 있으니까 뭐 검사를 받아보실 수는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인종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솔직히 이유는 좀 불분명해요. 이유는 뭐 식습관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네네.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더 높은 확률이 있어요. 당뇨에 걸릴.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백인들은 오히려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기미 같은 건 안 생기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더 기미가 뭐 잘 생긴다든지 그 인종별로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신기하네. 근데 좀 억울하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그러기엔 저희가 이제 쌀을 너무 주식으로 하고. 그러네. 억울할 건 없군요. 아니, 뭐 저희가. 억울하죠. 억울은 하지만.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군요. 또 인종이나 또 민족성에 따라서 네. 또 이렇게 걸릴 위험이 좀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당뇨병의 증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대부분의 혈압하고 똑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 증상을 느껴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모호해서 이제 그냥 증상만으로는 좀 그런데 우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갈증이 나니까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자주 가서 뭐 조갈, 빈뇨 이런 게 이제 증상 중에 하나고 네. 갑자기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확 빠져요.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네. 갑자기 이제 체중이 빠지고 이제 확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제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망막변증 이게 제일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에 관한 거죠. 시력이요. 그죠, 네. 네네. 신기능 장애 요것도 이제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죠. 신장 기능의 저하로 심할 경우 투석을 계속 일주일에 해야 되시는 그러니까.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경변증 손발이 막 저릿저릿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 있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또 이제 이거 아까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다리를 자른다 뭐 발가락을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처 회복이 상당히 느려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괴사까지도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원래 발톱 같은 거 깎는 것도 이제 병원 가시면은 이제 패밀리 닥터가 이제 얘기를 해주기는 해요. 네. 조심하라고. 뭐 발톱 깎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네네. 상처 나지 않게 조심하라고. 너무 바짝 바짝 깎는다거나 깎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신발도 당뇨 신발로 따로 있잖아요. 진짜요? 당뇨 신발 따로 있어요. 메디케어 있으신 분들 당뇨 신발 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네. 저희는 없는데. 네. 근데 메디케이드를 갖고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또 할 수 있다. 그거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발볼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발을 이렇게 꽉 쪼미고 있으면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러네요. 발톱 같은 것도 뭐 내성 발톱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이렇게 볼이 좀 넓은 거, 편한 거 그런 신발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정말 잘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로션 많이 발라. 그러니까 드라이하면 안 돼요. 건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또 뭐 쩍 갈라지면서 그쵸. 금방 상처가 나니까. 그러니까 꼭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밥 먹고 피곤이 몰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도 증상 중에 하나예요. 춘곤증이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밥 먹으면 엄청 졸린데. 저도 그래요. 갑자기 겁나네요. 근데 엄청난 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피로가 몰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잇몸, 뭐 피부, 그리고 질 이런데 감염이 좀 잘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참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저희 그러면은 잠시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당뇨병의 증상까지 지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혈압처럼 딱 이렇게 증상만으로 당뇨라고 생각하기엔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러면은 당뇨 진단하는 것과 검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병원 가면은 피검사잖아요. 그 맞아요. 피검사 결과로 거의 알게 돼요. 네네. 그래서 막 보면은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막 쫙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A1C라고 해서 당화혈색소 한국말로 당화혈색소라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평균 수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그 동안에 평균을 보여주는 값이기 때문에 꼭 금식을 하진 않아도 되는데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죠. 근데 그래서 그 A1C 수치랑 그냥 패스팅 글루코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 두 개 보시면 되는데 이 A1C라는 것은 이제 적혈구가 이제 산소 운반 단백질 이제 헤모글로빈에 부착된 혈당의 비율을 측정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혈당의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당이 부착된 헤모글로빈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번보다는 한 두 번 정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
선생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당뇨를 진단을 하시는데 네네. A1C 수치만 놓고 딱 봤을 때는 6.5 넘어가면 당뇨라고 이제 진단을 네. 하고요. 5.7에서 6.4 사이면은 당뇨 전 단계. 네네. 그리고 이제 5.7 미만은 정상으로 간주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당뇨로 진단이 되면 사실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주로 약 같은 거 이제 드시는 거 같은데 당뇨 약 종류 또 알고 싶어요. 당뇨 이제 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해요. 네네.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로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막 인슐린 맨날 다 이렇게 찌르고 맞아요. 요즘도 그러신 분들 많지만 옛날에 막 주사기로 이렇게 다 빼서 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예 펌프로 해서 그렇게 자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잘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바늘이 정말 가늘어요. 아, 그래요? 정말 가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르신들 이렇게 펜으로 나와서 굳이 이제 인슐린 이렇게 뽑지 않고 네네. 그 펜에 다 해서 그냥 펜 갈아 끼워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 되게 굉장히 편리해졌구나. 훨씬 편리해요. 물론 힘들죠 그래도. 그렇죠. 맨날 찔러야 되면은.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네네. 많이 이제 편해졌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먹는 것도 그러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2형 당뇨 계신 분들 네. 이제 먹는 혈당 강화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면은 우선은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약 그리고 네.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이제 높여주는 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인슐린 분비 촉진제로는 이제 설포노유리아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메글레타나이드라는 그룹 계열이 있는데 네. 설포니유리아는 이제 약 이름은 아니고요. 약 그룹 이름인데 얘네들은 이제 되게 흔히 처방되는 약이에요. 저혈당을 근데 일으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뚝 떨어뜨리는군요. 근데 요게 되게 오래 작용하게 돼서 되게 혈당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요 이름이 뭐 글리메프라이드, 뭐 글리피자 이렇게 있는데 요 약들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 촉진제 일종이 뭐 메글레타이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약 효과가 상당히 빨라서 식전에 복용하는 약이에요. 뭐 요즘은 이걸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뭐 네. 라테글라나이드 뭐 이런 거 있는데 요 약을 드실 때는 30분에서 한 1시간 전 식사 전에 드시는데 대신 만약에 식사를 거르시면은 그런 약도 꼭 스킵해 주셔야 돼요. 아,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은 맞는데 만약에 이걸 드셨으면 뭘 드셔야 돼요. 그러네요. 꼭.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다른 또 그 강화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여기 되게 또 잘 나가는 약들 중에 하나죠. 이제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로는 이제 단독 복용 시에는 저혈당의 위험이 없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너무 좋네요. 네, 요거는 뭐 바이구아나이드와 네. 그리고 티아졸린딘 다이온 이렇게 두 어렵다. 그룹으로 약사님도 늘상 얘기하실 텐데도 요 그룹 이름으로는 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렵네요. 요 그룹이 있고요. 네네. 요 이제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의 가장 유명한 당뇨약이 이제 메트포르민. 네. 요거 아마 다 드려보셨을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 요게 아마, 제일 유명한 제일 건가요? 잘 나가는 약이고. 아, 그렇군요. 당뇨 전 단계에서 쓰셨을 때 되게 좋은 아웃컴도 있고요. 또 뭐 요즘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약인 만큼 잘 나가는 약인 만큼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드셨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많은 약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띠아들란디온 계열에는 이제 뭐 피오글리타존 이런 거 있고요. 네. 또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아칼보스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작용을 하는 방법을 들으면 이제 대충 이제 부작용도 이제 감이 오는 게 이제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아칼보스는 아무래도 대장 프라블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설사 뭘 하나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좀 좋게 만들어주거나 조금 이렇게 지연시켜주면 또 다른 약간의 사이드 이펙이 같이 따라올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들 이제 경구용 약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당뇨가 좀 심하신 분은 항상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주사로 맞는 약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포르민이 2형 당뇨 환자 첫 번째로 들어간 약이고요. 네. 이제 이것저것 하셨을 때 당이 이제 조절이 안 된다. 그래도
그랬을 때 뭐 인슐린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 드릴 이제 먹는 약은 아니지만 주사 제형으로 나왔는데 인슐린은 아닌 아이들. 네네네. 이제 요즘 엄청 핫한 약인데 GLP-1 아거니스트라는 게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인데 네. 이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의 작용을 이용해서 개발된 이제 작용제예요. 이거는 GLP-1이라는 건 이제 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네. 이제 인슐린을 자극하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이 GLP-1은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비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조금 늦춰주고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식사 후 포만감이 좀 오래 가서 그러네요.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체중 감소에 기여를 해요. 그렇죠. 막 이렇게 허겁지겁 많이 먹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약이 요즘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뭐 다이어트로 쓴다는 약이 요 약이에요. 진짜요? 네. 체중 감소에도 그러면 이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다이어트 약으로. 그게 체중 감소 요령으로 딱 나온 것도 있지만 거의 이제 네네. 우선은 다른 거 여기 제가 말씀 뭐 트룰리시리 뭐 오젬픽 뭐 이런 것들 라이벨서스 요거는 경구 복용약이에요. 네. 요거는 다 이제 원래는 당뇨, 근데 뭐 위고비 요런 거는 이제 체중 감소를 위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정말로 체중 체중 감량을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 이제 뭐 꼭 먹고 안 먹고 뭐 당뇨도 되면서 체중도 빠지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제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 보니까 더 당뇨가 심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면 같이 또 살도 맞아요. 빠지면서 그리고 또 뭐 인슐린 요즘은 대체적인 약들이 다 once a week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에요. 뭐 옛날에 뭐 바이에라 이런 거는 뭐 하루에 2번도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거의 이제 뭐 트룰리시를 일주일에 한 번, 뭐 바이두리온 뭐 그것도 once a week, 이거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오젬픽 once a week, 그러다 빅토자 뭐 once a week, 아까 요거는 데일리다.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리 안 아프다고 하더라도 주사를 대한 공포감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장점이 있죠. 맞아요. 예전에 제 알던 분도 옛날 주사법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배 근처에 찔러 놓을 곳이 없다. 너무 아프다. 막 이러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게 문제가 everyday 그러니까 매일 하시다 보면은 배가 약간 이렇게 경직이 되나요? 네, 이렇게 딱딱딱해진다고 네, 하나요? 맞아요. 아무리 이게 서큘라고 해서 그 피부 밑에 바로 놓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정말 요즘은 가늘어요, 바늘이. 네. 그렇긴 하더라도 배가 약간 좀 아무래도 맞다 보면은 막 여러 군데다가 막지만 그렇죠. 그래도 막 피부가 조금 두꺼워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이렇게 최소화 시켜주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니까 요즘은 정말 약이 참 많아요. 이렇게 체중 감소도 되고 뭐 식후 포만감도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또 좋은 점들이 또 있을까요? 위고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이거는 아예 비만용으로 나온 거예요. FDA 그래요? 어플가 아예 weight loss로 나왔는데 네. 요거는 뭐 심장질환, 신장질환 낮추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이건 인슐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들은 요 약 자체로는 솔직히 저혈당의 그 위험은 없어요. 그러네요. 다른 약과 함께 드신다면은 있지만 요거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저혈당의 위험이 없어요.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네. 비싸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또 비싼 게 비싸요. 많죠. 비싸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약간 의료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되게 보험이 비싼 건가요? 되는 약들이 몇 개가 있고요. 보험이 되어도 뭐 보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뭐 하이 디덕터블 있으신 분들은 그 디덕터블 만날 때까지는 그 돈을 다 내셔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메디케어에서 근데 요즘 오젬픽을 커버하는 그러니까 모든 메디케어 말고 제가 알기로 뭐 유나이티드 이런 거 네, 지금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좀 약간 단점이 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약 요거는 좀 비슷한 듯 경구 복용약이고요. 네. GLP-1을 신속하게 불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DPP라는 게 있는데 DPP-4 억제제가 있어요. 네. 이제 DPP-4는 GLP-1을 이제 분해하는 효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GLP-1은 식사 후에 췌장이 인슐린에서 생성하게 함으로써 혈당 낮추는 걸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DPP-4 억제제는 혈류에 더 많은 GLP-1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그렇죠.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인슐린 세강산을 자극하고 그러니까요. 포도당 수치가 높을 때는 이제 글루카곤 생성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포도당에 우리 몸에 이제 포도당 수치를 이제 맞춰주는 건데 이제 약 이름이 뭐 자뉴비아
뭐 그런 트라젠타, 뭐 엉글리자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이 장점으로는 아까랑 똑같이 요 약은 딱 요 약 자체로만으로는 이제 저혈당의 위험은 없고요. 네. 뭐 인슐린이나 뭐 설파노유리아 같이 이제 사용하시지 않는 이상은 괜찮고요. 네. 또 이제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단점은 비싸다는 거. 네. 그게 있어요. 요것도 그쵸. 그렇군요. 아, 진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왜 그 당뇨 합병증 중에 뭐 심혈관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약들을 또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그런 합병증 예방에도 또 좋겠네요. 지금 요즘,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개발된 약 중에 하나가 SGLT 억제제 2 억제제가 있는데, 네네. 요 약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지금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컷당한 약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당뇨, 예를 들어 혈당은 낮췄는데, 나중에 아웃컴을 이렇게 오랜 기간 두고 이제 아웃컴을 보니까, 당뇨 자체는 내려갔으나 심혈관, 그러니까 전체 사망률이 그렇게 줄지 않았거나 심혈관 계열로 이제 이어졌거나 그런 숫자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까지는 잡지를 못했군요. 그런 약들 지금 컷된 게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모든 요즘 당뇨 약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할 때는 당뇨를 뭐 낮추느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또 서브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심혈관 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약이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계통으로 얼마나 이제 예방을 하느냐, 요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 중에서 이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 SGLT2 억제제가 있는데 네. 이 약은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아직도 연구 결과가 하고 있고요. 아니 진짜 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렇게 뭐 복잡하게 경구역이라든지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더 간단한 방법들 효과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아유 지금 뭐 오늘 한 주에 이 2시간 1시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하기는 사실 너무 광대하잖아요. 당뇨라는 게 저희가 다음 달에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되었어요. 약사님,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요즘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심하다 보니까 또 감기가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뭐 인후염 오시고, 뭐 사이너스 인펙션 오시고, 네. 정말 제 아는 분들만 해도 한 반은 지금 아프세요. 정말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맨날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맨날 마무리가 다 아프지 마세요 이거죠?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요즘 면역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지 너무 요즘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네.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꼭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